10수년 전쯤 정부는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명박 정권 초기에 번복되었습니다. 번복된 배경으로는 자산의 불법 축적 등 부정적인 이유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폐의 뒷면에 넣기로 했던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의견이 지폐 발행 보류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대동여 지도에는 정말로 독도가 없는 것일까요? 그동안 학계나 독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없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동여 지도에는 분명 독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그려지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울릉도 관광지도를 한 장 꺼내서 펼쳐보면 울릉도의 부속도서라 할 수 있는 섬들은 죽도, 관음도, 독도 정도가 다입니다. 그 외의 작은 바위섬들은 명칭 없이 형태만 작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독도는 울릉도에서 87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지도의 사각형 박스 안에 표현되어 있고요. 크기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독도가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울릉도 주변의 부속 섬들을 어떤 식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한국의 학계와 독도 연구자들은 정보의 지침과 우산도가 독도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조선 정부의 독도인식과 지도 표현의 변천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독도 연구가 상식선에서 정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제작 연대가 18세기 초로 추정되는 강원도 지도와 17세기 말에 일본에서 제작된 죽도 지회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도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들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산이라는 섬이 울릉도의 동편 해상에 표현되어 있고요. 남쪽에는 한 쌍의 바위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해상에는 이름 없는 섬 하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울릉도 남쪽 해상에 표현된 한 쌍의 섬은 초목이 없으므로 바위섬이라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 나머지 두 섬은 식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다수의 독도 연구자들은 강원도 지도에서 울릉도 동편 해상에 그려진 우산이라는 섬이 독도라고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섬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도에서 울릉도 남쪽 해상에 표현된 한 쌍의 바위섬은 울릉도 관광지도 속의 독도와 위치나 형태적 측면에서 가장 유사하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울릉도 동편 해상에 표현된 우산이라는 섬은 오늘날의 죽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한 쌍의 바위섬과 우산도 사이에 표현된 섬은 관음도가 되겠네요.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죽도 지회도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독도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바라볼 때 독도가 심리적으로 다른 섬들에 비해 훨씬 더 일본과 가깝기 때문에 이 섬이 크게 그려지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오늘날의 죽도는 울릉도 동편 해상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관음도는 정반대편에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 제작상의 오류라고 봐야겠지요. 어쨌든 조선의 강원도 지도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제작된 죽도 지회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어느 것이 독도인지는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지도를 보면 지도 제작자의 실수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는 조선 지도인데요. 강원도 지도와 지리 정보는 거의 대부분 일치하지만 울릉도 남쪽 해상에 표현된 한 쌍의 바위섬이 두 쌍으로 잘못 표현된 오류가 보입니다. 당시 울릉도에 대한 조선 왕실의 공도 정책으로 인하여 울릉도 주변 섬들에 대한 지리 정보는 부분적으로 해소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여도란 지도를 봐도 마찬가지 오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도 지도에 표현되어 있던 한 쌍의 바위섬은 조선 지도에서 두 쌍으로 잘못 표현되었고요. 광여도에서는 개별적인 4개의 섬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 울릉도 동편해상에 표현된 우산이라는 섬에는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산이란 섬이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어떤 섬이 우산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저 섬이 소위 우산인 것 같다 정도로 추정했던 정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동지도를 봐도 광여도와 마찬가지로 한 쌍의 바위섬은 개별적인 4개의 섬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울릉도 동편해상에 있는 우산도에는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정호의 청구도를 보면 2번 그려진 한 쌍의 바위섬 정도가 아니라 해동지도나 광여도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4개의 섬처럼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1861년 목판본 대동해 지도에는 울릉도의 부속 섬들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이 지도 이전에는 섬들의 개수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았는데요. 이 지도에는 오늘날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3개의 부속 섬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지도에 표현되었던 울릉도의 부속 섬들의 배열 형식과 거의 흡사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반면 지금 보시는 지도들은 대동여 지도의 초기 버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도 제작 상태가 조잡해 보이고요. 울릉도의 부속 섬들도 실제보다 많고 과장되게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 지도에 그려진 부속 섬들의 개수나 표현상의 특징은 울릉도와 우산도 중심의 조선 중기 이전 지리정보와 강원도 지도 이후에 드러난 오류가 모두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정호는 대동여 지도 제작 초기에는 당시까지 그가 확인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지도들을 참조하여 울릉도와 주변 섬들을 다 그려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독도 연구자들은 실제의 독도를 보려 하지 않고 허상의 독도, 즉 우산만을 찾으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대동여 지도의 완성 전 버전에서 울릉도 동편해상에 표현된 큰 섬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도 그 섬에 우산이란 명칭이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북한의 초급 중학교 3학년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대동여 지도와 독도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요?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급했던지 독도의 실제 위치에 독도를 한 쌍의 섬으로 그려 넣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작된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대동여 지도에는 독도가 이미 표현되어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처럼 독도를 한 번 더 그려 넣는다면 독도는 총 2번 그려지는 것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강원도 지도에서 울릉도 동편해상에 우산이라 표기된 섬이 오늘날의 독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원도 지도와 대동여 지도를 1대1로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동해 지도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은 모두 3개인데요. 가장 우측에 있는 섬은 봉우리가 3이고 나머지 2섬은 봉우리가 2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봉우리가 3인 것과 봉우리가 2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의심의 여지 없이 봉우리 수는 섬의 규모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우측에 있는 봉우리 3인 섬이 가장 큰 섬이라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울릉도의 부속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어떤 것이죠? 죽도, 즉 대섬입니다. 이게 바로 상식인 것이지요. 김정호의 지도와 강원도 지도를 보면 부속 섬의 배열은 위치나 크기를 보더라도 서로 비슷합니다. 김정호가 만약 당시에 울릉도에 직접 가서 섬들을 보았더라면 섬들의 위치를 보다 더 실제에 가깝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가보지 않은 채 그렸기 때문에 역대 지도들을 검토하다가 강원도 지도와 가장 유사하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원도 지도에서 울릉도 동편해상에 표현된 우산이라는 섬이 독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동해 지도에서 가장 우측에 표현된 봉우리 3인 섬이
독도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동해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니 말이 되는 것인가요? 어이없게도 그들은 크고 엉성하게 표현되었다가 삭제된 우산이란 섬만을 애타게 찾다가 결국에는 김정우가 독도를 지워버렸다고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우가 처음에 지도를 제작할 당시에는 어떤 섬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 이 지도 저 지도 모두 참조하여 지도에 표현된 섬들을 모두 그려 넣었다가 대동해 지도가 완성될 무렵에 이르러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과장되게 그려진 것들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수정했던 것입니다. 강원도 지도에서 울릉도 동편 해상에 표현된 우산도는 산봉우리가 두 개처럼 보여서 당연히 독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 지도에서 울릉도의 부속 섬들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봐야 할 것은 바로 초목의 표현 여부인 것입니다. 즉 울릉도 남쪽 해상에 표현된 한 쌍의 바위섬은 초목이 전혀 없는데요. 이는 바위섬인 것이고 울릉도 동편 해상에 있는 섬은 숲이 우거진 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도에 가서 보면 소나무 숲도 있고 대나무 숲도 우거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섬에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한 세대가 살고 있지요. 여기서 잠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우산에 관한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무사 김인호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토산물인 대죽, 수우피, 생저, 면자, 건방목 등을 바쳤다. 또한 현지 주민 1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섬에는 15세대가 살고 있으며 남녀 주민 총수는 86명이었다. 외적이 울릉도와 우산도에서 도적질을 했다. 우산도에는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었으며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를 통치하기 위해 관리를 파견하였다. 특히 우산도는 토양이 비옥하고 산물도 많아 마을로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에 관하여 왕께 건의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한편 조선 중기 박세당은 서계잡록이란 책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보이는 동해바다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습니다. 대개 두 섬은 그 거리가 멀지 않아 한번 바람을 타면 도착할 수 있다. 우산도는 지세가 낮아 날씨가 아주 맑지 않거나 최고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가 조금 더 높다. 풍랑이 잦아들면 노루와 사슴이 이따금씩 바다를 건너 나온다. 여기서 관찰자의 시점은 강원도 동해안의 어느 고지이며 울릉도와 우산도는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의 기록을 살펴보았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등장하는 우산은 절대로 독도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우산은 울릉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죽도라는 것도 쉽게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독도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는 첫 번째 수토관으로 울릉도에 갔던 장한상의 기록이 사실상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한상의 독도 목격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릉도에서 서쪽을 바라보니 대관령의 구불구불한 모습이 보이고 동쪽을 바라보니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는데 아득히 동남방에 위치하며 섬의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에 못 미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는다. 장한상이 목격한 독도에 관한 지리정보는 강원도 지도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안용복과 같은 민간인들의 목격담 또한 지도 제작에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정호에 대해 명확히 알려진 것은 거의 없지만 그는 대동여 지도를 제작하기까지 약 40여 년의 세월을 지도 제작에 몰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정호가 직접 쓴 청구도 법례를 보면 지도에 기록된 것과 지방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이에는 또한 서로 다른 것이 있어 적절하게 따르기 어렵다. 따라서 우선 옛 지도의 내용을 따르되 후고를 기다린다 라는 진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정호는 기존에 나와있던 지도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도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제작 과정에서 수많은 고증을 통해 조금씩 고쳐나갔던 것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관련 부분은 그가 제작한 청구도와 대동여 지도의 초기 버전에는 옛 방식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1861년 목판본 대동여 지도에는 오늘날의 지리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현격하게
수정 보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국내 연구자들의 관점으로 돌아와서 저는 연구자로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그려봤습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많은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우산이란 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산도는 우산도와 자산도 또는 소산도와 같이 인식되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용복은 독도를 자산도라고 언급했었고요. 그 당시에 일본 측 자료에는 소우산도라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식의 구조를 확장한다면 우리 독도 연구는 훨씬 더 깊고 광범위하게 진척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논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 독도 연구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우산이 곧 독도라는 등식을 덮어놓고 무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산이란 명칭은 안타깝게도 19세기 중반 이후 소멸됩니다. 반면 석도라는 명칭이 어느 순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산과 같은 섬 명칭이 연속적으로 계승되지 못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런데 대단히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다음 이미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요. 이미지 속 지도는 1861년 목판본 대동여지도의 울릉도와 부속 섬들이고요. 그 위에 세로로 쓰여진 텍스트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칙령 문구와 지도 이미지를 같이 놓고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칙령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지리적, 영토적 판도를 지도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의도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독도인식과 지도 제작의 변천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세 장의 이미지로 정리됩니다. 즉, 18세기 초쯤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강원도 지도, 그리고 19세기 중반에 제작된 대동여 지도, 그리고 오늘날의 관광 지도입니다. 이들 지도에는 공통적으로 울릉도의 부속 섬들이 셋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섬들의 위치는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이 섬들이 실제로 어떤 섬인지는 어렵지 않게 추측이 됩니다. 1402년에 제작된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에는 동해상에 울릉도만 표현되어 있다가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표현되었고요. 동국지도와 같은 지도에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표현됩니다. 또한 강원도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뿐만 아니라 한 쌍의 바위섬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는 한 쌍이 두 쌍이 되고 두 쌍은 서로 다른 개별적인 4개의 섬처럼 표현되다가 김정호의 1861년 목판본 대동여 지도에 이르러 울릉도의 부속섬은 셋으로 정리됩니다. 이렇듯 조선 초기에는 동해상의 섬이 1도로 인식되다가 중기로 접어들면서 2도와 4도로 인식되다가 한동안 지리정보의 오류로 부속 섬의 수가 부정확해지다가 김정호에 의해 바로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상식인데요. 일본보다 더 오래전에 조선이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하게 팔도총도가 최초의 독도 지도라거나 우산도가 독도라는 잘못된 가정을 고수하기 위해 우산이 표현된 지도만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김정호가 대동해 지도에서 독도를 지워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독도 연구의 현 주소입니다. 한편 일본의 독도 도발은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치밀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토록 독도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국 측 논거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일본이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산도는 독도라고 보는 설이 대표적인 구멍이고요.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것은 조선이 독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한국 측을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심지어 독도 얘기하면서 신라장군 이사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없다는 이유로 10만원권 지폐의 발행이 보류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동여 지도에는 명확하게 독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독도 연구자들이 너무 경직된 사고나 편견에 사로잡힌 채 독도를 보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상식적인 선에서 보다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100짜리 캐나다 지폐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10만원권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이 지폐에는 캐나다 지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서 소개합니다.